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이 테슬라를 살린 결정적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과 역사적 교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 자동차 회사가 아닌 인공지능 기업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영상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8개의 영상이 나와 있는데 각각 테슬라를 다양한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각각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하나하나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인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인물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물은 짐 켈러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반도체의 신입니다. 애플의 수석 설계자를 지냈고 AMD의 부사장, 테슬라의 부사장, 그리고 인텔의 수석 부사장을 거쳐서 지금은 스타트업 기업에 가 있습니다. 이 인물이 2016년부터 18년까지 테슬라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아주 테슬라의 FSD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로 짐 켈러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인물은 안드레이 카르파시입니다. 이 인물은 AI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신경망 훈련을 시켜서 FSD를 완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로 두 인물이 2017년에 바로 테슬라로 영입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반도체 하드웨어 전문가인 짐 켈러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안드레이 카르파시가 만나서 FSD 완성의 초석을 놓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2017년이고 이 시기가 바로 테슬라의 운명적 만남이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짐 켈러는 여기에서 과거에 애플의 자체 칩을 만들었던 경험을 토대로 D1 칩이라고 하는 이 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D1 칩을 탑재한 슈퍼컴퓨터인 도조 슈퍼컴퓨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테슬라 FSD의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드레이 칼파시가 AI의 소프트웨어인 FSD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즉 짐 켈러가 만든 하드웨어 위에 AI 소프트웨어인 FSD를 안드레이 카르파시가 신경망 훈련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짐 켈러와 안드레이 카르파시는 이 소프트웨어 2.0이라고 하는 시대에 테슬라를 본격적으로 진입시키게 되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제가 소프트웨어 2.0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히 소개를 드린다면 소프트웨어 1.0 시대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2.0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직접 이제 코딩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2020년 경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테슬라가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두 인물, 하드웨어에서는 짐 켈러, 소프트웨어에서는 안드레이 카파시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도로주행 데이터가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즉 지금까지 약 3,500만 마일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거죠. 이 3,500만 마일의 엄청난 주행 데이터가 이 도조 슈퍼컴퓨터 위에서 FSD 소프트웨어가 신경망 훈련을 하면서 현재 레벨 4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수준의 FSD 베타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난하게 이렇게 FSD 레벨 4에 가까운 10.69.2가 완성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 굉장히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치를 쓸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거기에는 라이다, 레이더 그리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즉 라이다는 빛을 쏴서 반사되는 빛을 가지고 시각화하는 방법인데 이 장치는 왼쪽에 보이는 이 장면으로 구현이 됩니다. 레이더는 이제 전파를 쏘게 됩니다. 전파를 쏴서 이제 반사되는 신호를 가지고 시각하게 되는데 오른쪽과 같이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거의 한 대에 8천만 원 가깝게 되기 때문에 라이더를 장착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거의 한 2억에서 3억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보급형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레이더는 이제 가격은 싼데 여기서 이제 노이즈가 끼는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신호를 반사되는 빛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카메라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각화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고민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카메라는 2D로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3D로 바꿔야 되는데 이 라이다나 레이더는 바로 이제 3D로 만들기 때문에 또 정확도 면에서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급형으로 만들어서 원가를 낮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급해야 되는데 이 라이다와 레이더를 가지고는 보급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120년 미국 자동차 역사 중에 가장 그 최대의 혁명, 가장 첫 번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헨리 포드의 그 포드 시스템이었거든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차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비쌌기 때문에 자동차를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헨리 포드는 이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서 이 원가를 극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이 모델 T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종류도 많이 만들지 않고 오직 이 모델 T 하나만으로 이제 승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가를 극적으로 낮추게 되고 거의 미국의 그 자동차 시장의 50% 점유율을 초과하게 될 정도로 이 모델 T가 많이 팔리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마차 문화를 자동차 문화로 바꾸게 되는 그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역사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 순간은 이 전기 자동차로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이 순간은 단순히 그 엔진만 하나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차 문화에서 자동차 문화로 넘어가는 정도의 어떤 그런 굉장한 혁신의 단계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게 되고 가장 그 중심의 그 원가를 낮춰야 한다는 그 기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라이다나 레이더보다는 가격이 싼 이제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그 구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방법을 구해낼 수 있을지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답을 주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2021년 5월에 딜리버리 된 그 이전의 차들은 대부분 이제 카메라와 레이더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시각화를 하다 보니까 그 레이더에서 온 신호,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온 신호가 서로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율주행의 시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그러면 카메라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의사 라이다라는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즉 지금 카메라로 찍게 되는 그 시각 정보는 2D입니다. 2D인데 여기다 깊이를 넣게 되는 기술을 접목을 하면 이제 3D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로 이제 찍은 정보를 3D로 바꿔서 자율주행을 이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FSD로 이제 실제 이제 자율주행을 해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니까 이 인공지능이 답을 주게 됩니다. 즉 앞에서 2021년 5월 이전에 딜리버리 된 차량의 그 레이더와 카메라를 가지고 시각화했던 것보다 오히려 이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그 의사 라이다라는 그 기술을 적용해서 자율주행을 해보니까 이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인공지능이 답을 주게 됩니다. 즉 일론 머스크로서는 이게 굉장히 그 큰 고민이었고 어떻게 보면 테슬라로서 그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그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었지만 그 인공지능이 다시 인간에게 답을 주는 그런 사례가 된 거죠. 대부분은 논리적으로 라이다나 레이더를 통해서 3D로 시각화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자율주행을 해야 된다고 모두가 생각했었습니다. 이 당시까지는. 그런데 실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해 보니까 충분히 그 카메라를 가지고 의사 라이다를 기술 접목을 해서 자율주행을 해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기존의 레이더와 카메라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해지더라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이제 밝혀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그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으로부터 그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의 해답을 얻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2021년 5월 이후로는 과감하게 그 차량에서 그 레이더를 떼냅니다. 그리고 카메라로만 시각 정보를
시각 정보를 받아서 시각화해서 그것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퓨얼 비전 시스템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 그 결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레벨 4 수준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 10.69.2의 베타 버전이 굉장히 레벨 4에 가까운 높은 수준인데, 이것이 바로 퓨얼 비전 시스템으로 가능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2017년에 그 짐 켈러와 안드레이 카르파시가 테슬라로 오게 되어서 이 FSD 베타 버전을 완성하는데 이제 초석을 놓게 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그 고민스러운 그 순간에 이 짐 켈러와 안드레이 카르파시가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오히려 이 테슬라에게 새로운 해답을 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 인간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밝혀내지 못한 그런 결과를 인공지능이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FSD를 구현해 왔던 방식을 그대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게 된다면, 운전이라고 하는 그 한정된 분야에서의 AI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다양한 목적으로의 범용 소프트웨어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 있으면 이제 그 두 번째 AI가 되어서 그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제품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지금까지의 굉장히 그 어려운 이런 과정들에서 과정들을 통해서 얻은 그 확신이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테슬라와의 그 일론 머스크의 그 확신이 확장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짐 켈러와 안드레이 카르파시는 테슬라를 최근에 이제 떠났습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FSD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타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실리콘밸리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짐 켈러와 안드레이 카르파시와 같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실력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임무를 처음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이제 끝나게 되면 자기 이제 역할을 다 하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 켈러와 안드레이 카르파시가 만나서 그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그 하드웨어인 도조 슈퍼컴퓨터와 FSD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게 되고, 자기의 또 임무를 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제 로봇 공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테슬라의 그 자포스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즉, 테슬라는 내부 활동으로 입증된 테슬라봇 일명 옵티머스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엔지니어, 딥러닝 과학자, 액추에이터 기술자, 인턴십 등 약 20개 직책을 고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책은 Autopilot and Robotics and Engineer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하는데요. 즉, 로봇 공학자를 이제 채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짐 켈러와 안드레이 카르파시가 이제 FSD를 완성을 했고, 그 구현된 FSD를 이제 로봇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로봇 공학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포스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된 이 내용들을 쭉 보셨으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테슬라를 살린 그 결정적 순간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사람이 인공지능을 만들었지만 인간이 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복잡한 순간에 또 인공지능이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일론 머스크가 확신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더 복잡한 환경에서도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게 되면 더 나은 어떤 해답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또 지금 확신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헨리 포드의 역사의 교훈을 또 되살려서 현재의 그 FSD를 완성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제품을 발표할 수 있는 이 순간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